안녕하세요, 홍익부동산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러한 정책이 검단 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고, 지난 6.27 대책 이후 검단 신도시의 부동산 현황은 어떻게 변했는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검단 신도시 지금 알아보셔야 합니다 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한 대규모 국가 신도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되고 있는 곳인데, 이번에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현재 가격도 매우 안정적이기에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규제 지역이 되면 많은 것이 바뀌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출 한도가 7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사려고 생각해두었던 집들이 이제는 사려고 해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상대적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경쟁이 많아지기 전에, 규제에 묶이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더욱 떨어질 거다. 거래가 안 되는데 왜 집값이 오르냐? 과연 그럴까요? 지금 정부에서 10.15 대책을 낸 이유를 살펴보면 서울의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한 건데요. 특히 강남 4구는 이미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견되기 때문에 거래를 더욱 할 수 없도록 규제를 낸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규제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10.15 대책 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주택시장 동향을 먼저 보시면 서울 주택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23년 전후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21년도 하반기부터 23년 1월까지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왔었고, 23년 1월부터는 강남 4구를 제외하고는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금리에 적응하고 24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집값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6.27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었는데 8월부터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비규제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외부 요인을 좀 살펴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인 코픽스가 22년 11월에 5%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 2.8%, 2%대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유입 압력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집값 상승 압력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양질의 공급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난 9.7 대책을 통해서 공급 가속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는데, 공급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실제로 효과가 발휘되는 시점에서 외부 요인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체감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공급이 많아지려면 집값이 올라서 높아진 공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수도권 외곽에 미분양 물량이 많아진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주택시장이 이제 호황으로 돼서 집값이 올라야 높아 보였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덜 비싸 보이면서 미분양도 해소되고 공급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장기간의 공급 부족 사태가 예견될 때는 기존 주택을 좀 저렴하게 사서 다음 부동산 성수기 사이클 때 수혜를 받는 방식으로 가져가셔야 이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앞으로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정책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규제를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금리 유동성 증가라는 시장의 기조 속에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규제는 오르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규제를 한다는 것은 해당 자산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꼴이기도 한데요.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면 시장에서 충격을 주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회 방안과 대안을 찾게 됩니다. 정부는 이 대안으로서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으로 유도를 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 전체가 주식시장으로만 이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은 이제 실사용 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자산으로서 결국엔 돌고 돌아서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지역 확대 10.15 대책을 보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신호탄, 풍선 효과의 씨앗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강남 지역의 일부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까지 이렇게 확장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왜 여기가 규제 지역이 됐지? 라며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집값이 현재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규제 지역에 묶인 서울 및 수도권은 거래와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막아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외곽 지역인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우회되는 케이스, 즉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선 효과가 적용될 지역으로 이 검단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 비규제 지역이 많은데 왜 하필 검단 신도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검단 신도시는 아직 비규제 지역으로 LTV 70%를 적용받기 때문에 규제 전에 편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꾸준한 거래량인데요. 좋은 입지 대비 착한 가격으로 점차 입소문이 나고 있는 곳입니다. 25년 1월부터 9월까지 거래량을 쭉 보시면 627 대책 이전에 6월 달에 96건이 있었고 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거래가 좀 줄어들었지만 약 60건 이상의 거래가 꾸준히 있었고요. 9월 달에 다시 100건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총 1월부터 9월 달까지 총 600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현재 이 표는 분양권 전매 거래는 제외된 것으로서 분양권 전매 거래까지 합치면 약 810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월 평균 거래가 약 90건 정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서요. 검단 신도시는 거래가 지금 꾸준히 있어 왔고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가격 안정성인데요. 검단 신도시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1년부터 22년까지 단기간에 많은 세대가 입주한 곳입니다. 이제는 비과세 수익을 실현하고 이주를 하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상황인데요. 25년 1월부터 9월 달까지 검단 신도시 84타입 실거래 평균가를 보시면 입지별로 최고는 7억 6천에서 최저 7억 2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평균가이기 때문에 최대가와 최저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627 규제가 이제 대출한도 6억 원까지였는데 그 대출한도 6억 원에서도 좀 자유로운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연소득 한 5, 6천만 원 수준의 젊은 신혼부부들도 가격적으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집들도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단 신도시는 30, 40대 젊은 부부와 10대의 자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젊은 신도시이고요.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점점 좋아질 곳이기도 합니다. 검단 신도시 주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84타입 10층 기준으로 확장비, 일부 옵션, 중도금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이제 신규 공급가가 한 8억 정도 가까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의 공공특징인 검단 신도시에서 최근에 분양한 센트레빌 아파트의 공급 총액도 약 6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 아파트와 비교할 만한 곳이 바로 옆에 21년 8월에 입주한 유승환네들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유승환네들 84A 타입의 KB 시세는 약 6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최저 호가는 지금 6억 원대에 6억 원 정도의 매물도 있습니다. 세대수와 준공연도는 최근에 분양한 센트레빌이 우위입니다만 입지가 유승환네들이 지하철역이랑 더 가깝고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더 가까운 점에서 더 우위했다는 점이 있고요. 아무튼 이 검단 신도시의 현재 아파트 가격이 분양 원가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 착하다라는 점, 가성비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도 많고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검단 신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5가지로 요약하면 입지, 교통, 인구, 교육,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요 내용들은 기존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도 계속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검단 신도시는 최초 입주 4년 차에 접어든 아직 신생도시입니다. 아직 전체 계획 면적 중에서 40%, 50%나 더 공사할 곳이 남아 있고요. 벌써 발 빠른 분들은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검단 신도시는 현재 살만하고 호재가 많고 규제 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금리 하락과 유동성 증가로 자산시장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은 비규제 지역으로 우회할 것이고 그래서 검단 신도시의 기존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해서 다음 레벨업 시 수혜를 받자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벌써 수도권 남부의 동탄 신도시 쪽은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서부에서는 검단 신도시가 먼저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 꿈틀대기 전인 지금이 검단 신도시의 입성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익부동산은 객관적 데이터와 현장감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은 언제나 환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